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지포스나입니다. 넥슨 스포츠 칸이고요. 이 차량을 잠깐 소개하자면 저희가 작업한 차량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업한 차량이 아니고 경기도권에서 작업을 했다가 좀 작업에 조금 뭔가 좀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나봐요. 작업에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 손봐드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재작업을 일부 해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서 작업을 했다가 지금 작업한 지는 한 달 안 됐는데 다시 대전으로 내려와서 지금 재작업을 저희가 좀 일부를 해드렸어요. 오늘 작업한 내용은 일단 부싱 부분하고, 부싱은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접지랑 일단 차고가 안 맞아서 차고 작업을 스프링하고 좀 몇 가지 작업을 새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세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손님이 좀 조정해 달라고 하셔서 다시 좀 조정해드리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했는데, 좀 뭐 그거 외에도 용인에서 작업한 거 외에도 좀 다른 데서 작업한 것도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도 좀 걷어낼 건 걷어내고, 손봐드릴 건 손봐드리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H타이어는 좀 많이 비싸게 주고 끼셨다고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트라이앵글인데 중국산이 실질적으로 한 20만원대 초반이면 끼거든요. 근데 근 30만원 정도 굉장히 좀 비싸게 주고 끼셨다고 가격을 또 알아보셨대요, 인터넷에. 완전 눈탱이 맞았다는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업자들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산이 들어올 때 가격이 많이 싸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업자분들은 아실 건데, 이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물량들은 개당 단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킬로그램당 단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타이어가 그렇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한국 타이어보다 더 비싸게 주고 끼셨어요, 중국산을. 손님이 좀 화가 많이 나 계셨던 상황이었죠. 근데 어떻겠습니까? 이미 뭐 장착한 거. 그리고 이 브레이크 카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서킷 들어가시는 분이, 저희 오셨던 한 분이 보고선 기겁을 해요. 이거 방열 잘 안 돼요. 방열이 안 되고 드레스업만 좀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브레이크 카바가 멋있어서 그냥 드레스업 때문에 하신다고 한다면 뭐 하시면 되는데요, 이 차가 톤수가 한 2.3톤 이상, 2.5톤 정도 나가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텐트 올린 차, 벙커를 바에 뭐 캠핑까지 짐 올리신 차들은 무게가 한 3톤 가까이 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 차를 운행을 하다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브레이크를 몇 번 급제동을 한 두세 번 하면은요, 벌써 열 먹어갖고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열이 빨리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동력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덩치가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에 대해서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런 차에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카바를 하는 거는 결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서킷 들어가는 분들 보면은요, 진짜 쌍욕해요. 저도 아마추어 선수 2년 넘게 했지만 진짜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뭐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나가지고 잘못돼도 뭐 저희가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차주분들이 다치는 거예요.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조금 생각해보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뭐 그래갖고 부싱도 작업을 했는데, 텐트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탑을 못 들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부싱도 조금 하고 싶다고 하시긴 계속 하셔가지고, 그나마 밑에라도 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위에는 안타깝지만 작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엔진오일하고 이제 미션 카바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에요. 엔진오일 거의 다 빠진 것 같은데, 엔진오일도 이제 합성료로 요청을 하셔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재작업 때문에 좀 내려오는 차들이 좀 있습니다. 와서 보면은 손님들 불만이 좀 많으신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조금 많이 번거로웠어요.
네, 거기서 작업을 잘못한 거를 제가 또 손봐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짜증도 많이 났는데, 또 이게 또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또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은 작업하러 또 오시니까 나름 뭐 저는 고맙다고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러네요. 좀 작업 완성도가 떨어져서 손님이 좀 불만은 있으셨지만 뭐 우리가 그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왜 온라인을 안 봐서 내보내요. 이게 리프트업을 하면은 차 완전히 바보 돼 있어요. 하체 얼라이먼트가 수치가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 있다고요. 한 번에 잡히지도 않아요. 기본 2번, 많게는 3번까지 교정을 해줘야 차가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데, 또 얼라이먼트도 안 봐가지고 사비로 얼라이먼트 봤다고 또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뭐 또 이거 저희가 또 다시 또 얼라이먼트 또 봐야 드려야 돼요. 저희도 뭐 비용을 받고 하는 거지만 참 딴 데서 작업한 거 이렇게 손대려고 하다 보면 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좀 그렇기도 하고 난감할 때도 많이. 시운전 한번 나가볼게요. 고객님하고 이게 둘이 나가는 건데 좀 짐을 실으면서 안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 작업과 스프링 교체 작업, 그 다음에 접지 작업 이런 것들과 이제 엔진오일 교환, 이제 그런 외적인 걸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혀져 있지만 개별적으로 얼라이먼트는 보셨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도 되게 빨리 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볼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얼라이먼트 보는데 시간이 못해도 20분 이상은 걸리거든요. 한 번 하는데. 그래서 얼라이먼트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운전을 한 바퀴 돌고, 승차감도 일단 변화된 거 좀 체크 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마무리를 좀 짓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차량은 처음에 작업할 때는 짐이 없었던 차량이었고요. 그 이후에 텐트를 올리고 짐을 싣고, 그래서 거의 그 우레탄 스토퍼가 뒷대우에 닿아서 쿠션이 거의 없었던 차량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왔을 때는 한 요 정도, 한 3cm 정도의 여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을 지금 여기서 한 100kg 정도는 더 실른다고 하세요, 캠핑 다니실 때. 근데 요거는 이제 노멀한 상태고 항상 주행은 요 정도로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이에 대한 확보가 조금 필요했고요. 또 짐을 많이 실어도 스프링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높이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차 또 연장 킷이 안 들어가 있었던 차량이거든요. 근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연장 킷이 안 들어가 있어도 차이점을. 뒤가 쳐져 있으니까,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뒤가 쳐져 있으니까 모르셨을 건데, 뒤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리프트업을 한 상태의 차량들이 언덕백에 올라갈 때는 연장 킷이 안 되는 차들은 굉장히 심하게 털어요. 굉장히 심하게 털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쳐져 있던 차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털어요. 그거를 좀 더 나중에 최대한으로 좀 잡아내기 위해서 연장 킷을 저희가 좀 추가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연장 킷이 안 돼 있는 차들은 대우가 이렇게 앞으로 살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 중간에 십자 베어링이 있는데 약간 틀어지게 되면서 특정 각도가 되면 이제 터는 거죠.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장 킷을 좀 넣어줘서 대우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이렇게 숙였던 거를 다시 최대한으로 고개를 좀 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연장 킷입니다. 자, 차주님은 얼굴이 나오면 안 돼서 다시 카메라 방향을 옮겼고요. 이 직진하시죠. 직진. 네.
건들 한번 몰아볼게. 네. 지금 이제 제가 초반에 문제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잠깐 한 1km 좀 넘게 주행했고요. 이제부터는 차주님이 직접 차를 타시고 직접 주행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일단은 작업 전후 전방에 제가 보강 작업을 지금 좌측 해드렸잖아요. 주의하세요. 그거에 대한 좀 차이점이 괜찮으신지 좀 몸에 맞으시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접지 작업을 했잖아요. 요게 그 으르렁 터보인가도 돼 있는 차량인데 무동력 터보보다는 쌉니다. 많이 싸요. 무동력 뭐 한 300만원 가까이 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게 제품인데, 지금 요거는 으르렁 터보라고 하는데 솔직히 차주님은 잘 모르겠대요. 차주님께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뭐 으르렁이든 무동력이든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접지 작업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그거를 체크를 또 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르렁 터보 할 때는 몰랐는데 예. 이거 할 때는 조금 틀리네. 이게 우르렁 터보도 넘어갈 때 탁탁 걸리는. 걸리죠. 예. 그게 제어적인 부분이라 솔직히 그렇게 기계적인 부분으로 잡아내기는 좀 어려워요. 스로이노이드 밸브가 유압을 딱 컨트롤 해주면서 밸브 바디를 열어가지고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계적으로 해서 단순하게 공기 유량 제어를 잡을 수가 있냐는 거죠. 확실히 틀리네. 뭔가 좀 틀려진 것 같아. 일단 한번 쭉 몰아보실게요. 네. 전방에 예전에 짐을 많이 과속 실었을 때 방지 푹 턱입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빵 쳐다보면 벌러덩 뛰는 느낌이 나는 그런 건데. 이 과속반이 계속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출렁거리는 건 확실히 아마 적으실 거예요. 확실히.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쿠션이 있네요. 무게가 제법 나가는데. 지금 무게가 지금 텐트까지 실려 있는 것도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쿠션이 좀 괜찮게 잘 나오네요. 잘 나와. 틀린데? 틀려. 괜찮네요. 틀려. 괜찮네. 좀 길게 돌아가도 한번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코너링 할 때 꼬랑지 안 날리죠? 틀려. 뭔가가 이거 하기 전에는 좀 이 돌 때 좀 뭔가 차가 흔들린다 그럴까? 예. 뒤에가 예. 잘 잡아주죠. 그러네. 틀리네. 이거 아까 그 상태에서는 사장님 참 못 모르셨을 건데. 그러니까 뭔가가 운행하면 예.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어. 뒤에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뭔가 이상했었어요. 지금은 전방에 우측 커브에 그러니까 이게 주의하세요. 저희가 텐트 올리거나 캠핑카 개조를 할 차들을 상담이 저기 전방에 들어오면 과속 두 번 작업을 방지 해요. 턱입니다. 부싱 작업을 원하시면 일단 부싱부터 하고 다 올리고 오라고 해요. 스톱. 여기서 감속. 전방에 네. 과속 방지 턱입니다. 코너링 해봐야 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모르시는 길이라 제가 약간 일부러 잠깐 스톱을 시켰고요. 전방에 과속 사장님이 이제 방지 턱입니다. 이번 차주님은 초반에 빅풋을 먼저 하셨다가 다나메로 넘어오셨는데, 빅풋 하셨을 때는 너무 튀어서 잠시 조금 후 과속 단속에 네, 주의하십시오. 불만이 좀 있으셔서 다나메로 전방에 바꾸신 건데, 과속 방지 턱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조금 이제 이 짐을 올릴 걸 예상을 못해서 차고를 아예 잘못 맞춰서 잠시 이렇게 나온 거 후 어쩔 수 없이 과속 나오게 된 거죠.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된 거고, 이번에는 전방에 도로가 그거에 대한 좁아지는 보완을 저희가 좀 구간입니다. 해드린 겁니다. 자, 우측으로 붙으시고요, 이제. 요 램프로 빠져서 우회전해 버릴게요. 고속 괜찮으시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없어요. 이거 하기 전에는
네. 뒤에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 이런다. 예. 일단은 세팅도 잘못돼서 그래요. 원래 그런 것 때문에 뒤를 그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약 500m. 예, 전방에 우측으로 나가서 80km 우회전해서 나가실 거예요. 단속에 네, 요철이 주의하십시오. 있습니다. 아, 오늘 차주님은 운전이 굉장히 터프하세요. 빨라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이렇게 달리시는 이유는 이전에랑 비교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작업 보강을 했는데 이게 잘 나왔나 안 나왔나. 가장 확실한 비교는 이렇게 달려보는 게 최고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괜찮죠? 이 털려요? 네, 이게 털자. 뒤에가. 지금 변속하고 가속이 좀 어떠세요? 이게 처음에 톡톡 걸렸는데 그게 없네. 부드럽게 좀 나와. 아, 그쵸. 울컥울컥 하던 거. 네. 네, 그거 울컥울컥한 게 없어졌네. 없어졌고. 네. 그거 잡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반응은 좀 어떠세요? 빨라요. 우르렁 묻은 낯섭니까 이게? 어른은 별로 모르겠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뒤에 짐이 많이 실려있는데 괜찮네. 그래서 저희가 전방에 과속 보강할 때 방지턱입니다. 짐 많이 실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어쨌거나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유지 보수 전방에 위험도 좀 과속 적게 들고 방지턱입니다. 스프링이 움직이려는 걸 이게 잡고 있잖아요, 얘가 에어로. 그러니까 확실히 이 반동도 적어요. 소원을 때도 잘 잡아줘요. 100m. 전방에 50km. 과속 및 신호 괜찮으시죠, 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틀린 것 같아. 1차선 붙으시고요.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가속 방지턱을 세게 그렇게는 안 넘어가요 원래는. 한번 넘어봐서 틀리던데. 네, 버텨요. 전에 거는 너무 차가 뭐 날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뻑 붙이면서 막 이런. 얘는 잘 빠지네. 순간 긴장이. 자, 시운전은 끝났고요. 고객님이 일부러 과속 방지턱을 세게 넘기도 했는데 오늘 보강 작업은 아주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고요. 차량 제어 유지, 그러니까 차량의 어떤 차체 유지 능력도 굉장히 좋고 짐을 많이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일단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얼라이먼트는 이제 지금 얼라이먼트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따로 비용 주고 하셨다는데 그거 이제 마무리 짓고 미션 커버 장착하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